안녕하세요. 마음 레시피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것과 인간관계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우리의 삶은 늘 고단하고 고달플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돈이 좀 적어도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음 레시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나누는 데 작지만 힘을 보태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정말 잘 나가는 전문직이고요. 결혼하고 약 10여 년을 살았는데 전에는 몰랐던 문제점들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우울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좀 충격이었는데요. 제가 정신과를 가게 된 건 어느 순간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죽 터지듯이 막 폭발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울증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게 우울증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뿐 아니라 불안장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다니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남편은 자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제가 거지 꼴을 면하고 사는 거라는 말을 잘해요. 제 직업을 비하하기도 하고 논문을 제대로 못 쓰니까 정식 교수가 못 되는 거라며 제 전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물으시는데 제 기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괜찮다라고 했더니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다시 물어보셨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왜 울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속이 좀 후련해져서 집에 왔고 밤에 남편한테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는 말을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약 먹어 그럼 이러는데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요즘 정신건강에 대해 얼마나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했더니 그게 자기가 하는 일보다 중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그냥 약 먹고 얼른 낫고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생각을 하래요. 그러려고 자기 돈으로 병원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병원비 다 내 카드로 계산한다고 하니까 생활비도 거의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쓰고 집이나 자동차 유지비도 전부 자기 돈으로 나가니까 자기 덕에 병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자기가 없었으면 저는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생활을 유지할 처지가 못 된다고요. 그 말이 맞긴 한데 왜 이렇게 울분이 차오르고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모두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모든 불만과 불평을 저에게 다 쏟아놓아요. 제가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거나 하자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부부가 돼서 고민 하나 공감해주지 못하냐며 막 펄쩍 뛰며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남편 돈으로 산 옷이나 가방, 노트북 등등 전부 끄집어내서 누구 덕에 이러고 사는 것 같냐고 하며 그 물건을 망가뜨리기까지 해요. 저는 그게 남편 성격이려니 하고 참고 살아왔는데 요즘 참고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제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랑 헤어지게 되면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것만 같거든요. 남편이 없으면 저는 노숙자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경제력을 유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뭔가에 단단히 걸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울컥하고 분노하게 되고 제 상황이 너무 힘들기만 해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지 짐작이 되네요. 그래도 사연자님은 지혜롭게 얼른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연자님 진단받은 우울증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울증의 핵심 감정은 무력감과 죄책감입니다. 무력감은 많은 실패와 좌절로 인해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일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력감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가 우울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의 뿌리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자기 처벌로 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먼저 무력감에서 회복하려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기. 남편이 내 직업을 비하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무시하고 남편이 생색을 내면서 내 존재감까지 깡그리 무시할 때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압하고 살아오신 분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감정을 안 느끼고 싶어서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정은 나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나를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세밀하게 알아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면 달래주고 위로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살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님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보다 남편 말에 무의식적으로 맞다고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 아이가 울분을 토하면서 화가 나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내가 나를 비하하고 무시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숨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종곡을 치르니까 표면상으로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나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냐? 좀 똑바로 잘할 수 없니?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등 내가 나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이 상했다면 비난을 멈추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살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변호하고 달래주세요. 나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무력감에서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취감 맛보기. 무력감은 많은 실패를 통해 좌절을 반복하면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무력감에서 탈출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자꾸 실패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려면 먼저 목적이 명확해야 해요.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마음에서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정한 목표에서 내가 하루에 아무리 피곤해도 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어 만만하게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1시간 이상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1시간은 절대 만만하지 않죠. 마음의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시작해도 몸이 피곤하거나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이 계획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좌절이 되면서 무력감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1시간을 쪼개고 쪼개요 10분으로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분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피곤해도 잠깐이면 되니까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만하게 만들어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늘리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참지 말자. 착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참는 것이 타자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타자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타자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까봐, 더 나아가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참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유아적인 마음입니다. 유아는 혼자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 타자에게 맞추다 보니 참게 되지만 성인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표현해 보세요. 표현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보고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상상해 보면 좀 더 용기가 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죄책감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죄책감은 이미 엎질러진 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감정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과거 사건에 현실의 나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죄책감은 보상을 하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데 사용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나를 처벌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못하겠어. 너는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안 하는 것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그러면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려면 죄책감을 가지게 된 그 사건으로 돌아가셔서 그 상황에서의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면 충분히 나를 용서하게 될 것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